안녕하세요. 기업인에게 경제를 직접 묻는다. 경제 퀘스천, 경제 큐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즌2로 새로워진 경제 큐 이 시간부터 함께 할 텐데요. 오늘 2MC로 제가 드디어 남자 MC를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할 배운철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와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소개를 통해서 나머지 기업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좋은 통찰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 교수님은요, 현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밟고 계시고요. 한양대 겸임 교수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SNS 마케팅을 연구하는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의 소장으로도 계시는데요. 이러저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인터뷰 해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게 잘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게스트도 좀 모셔봐야겠죠. 오늘 어떤 분 모셔오셨는지 배 교수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패션 시장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안치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 대표님은 연세대학교 정보시스템 석사를 하셨고요. 네. 패션 산업과 또 정보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패션 플랫폼 편집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면서 또 올해 말 또 내년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반 유니언의 안치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네, 패션 산업 쪽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조금 더 간략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3년부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국내 이제 인디 디자이너들과 인디 브랜드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들이 유통으로 진출을 해서 좀 더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활동을 담는 회사로서 어반 유니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회사 소개 자료를 봤을 때 플랫폼 편집샵 비즈니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편집샵이라는 건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처럼 네.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품들, 옷이나 잡화류, 그다음에 뭐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을 한 번에 취급하는 전문 샵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전문 샵을 플랫폼으로 이제 활용한다라는 게 뭔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플랫폼이라는 것은 담는다라는 뜻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인디 디자이너들과 브랜드들이 유통에 진출을 해가지고 살아남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요. 이들 그 소규모의 유닛들이 모여서 한번 다 같이 모이면 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고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담는 브랜드로 저희 어바니썸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신진 디자이너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쇼핑 플랫폼 어바니썸의 안치성 대표와 함께 30분 동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대문 시장 이야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패션 산업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30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 대표님 현재 패션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하게 되신 배경 또 동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초에 이 비즈니스를 아이디어화하게 된 게 패션 리테일 페어라는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전시회는 많은 유통들에게 신진 디자이너들과 신진 브랜드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시회가 시작이 된 그 배경이 그러한데, 그 배경으로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사실 실질적으로 유통에 진출을 해가지고 성공하기까지가 그 어려운 환경을 지켜보던 중에 이걸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착안해서 패션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과 인디 브랜드들을 하나로 모아보자 하는 데서 시작하게 됐고요. 네. 원래는 전혀 다른 쪽 일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비슷한 일을 하셨는지?
네, 원래 쇼핑몰이라고 불리우는 대형 그 상업시설의 관리와 그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많은 그 유닛들을 소개하는 사업을 한참 동안 하다가 이 지금의 패션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일까지 하게 됐는데요. 최초의 그 이쪽 그 패션 쪽에 진출을 하게 됐던 건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수입해서 소개를 하던 저의 이력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좋은 상품을 만들긴 했지만 판매할 곳이 없는 이 신진 디자이너들, 인디 디자이너들과 이런 디자이너들의 상품을 살 길이 없는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사업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최초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이게 공식적으로 최초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는 네. 뭐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국내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최초의 시작인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기업의 동반 성장 프로젝트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대기업의 동반 성장 프로젝트라는 건 대기업 유통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소규모의 업체들을 모아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보자 하는 데서 착안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저희 그 어반 유니온이라는 회사가 동반 성장 프로젝트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동반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이제 와닿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성장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최근 시장 상황이 작년부터도 그렇고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많이 하거나 수출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사드 영향으로 사실 중국인들 방문도 좀 줄었고 수출도 많이 줄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과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통이나 저희 편집샵, 패션업 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수출 판로가 막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통의 채널 자체가 송두리째 지금 아예 없어지는 정도 수준인데요. 저희도 중국 쪽에 진출을 거의 앞두고 많은 이야기가 진행됐었으나 현재 그 모든 전면적인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로 지금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중국 외에 또 검토하고 계신 해외 쪽은 어디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그 K-팝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네. 말레이시아가 전통적으로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확인해 본 결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패션들을 소개하는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뜻이 맞는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디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디자이너들의 상품을 일일이 다 취급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 회사 컨셉, 어떤 의상을 좀 다루시나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MD라고 하죠. 그거를 네.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맘앤키즈 컨셉을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주 컨셉입니다. 그래서 엄마들과 아이들, 가족 중심의 형태들을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 디자이너나 인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은 그 MD를 다 다르게 하는데요.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MD들은 주로 미시나, 그다음에 골드 미시, 네. 그다음에 트렌드한 엄마들 이제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들을 이제 발굴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미시나 이런 젊은 층들을 위해서 하실 텐데, 혹시 디자이너 발굴 쪽에서는 어떤 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협력 체제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동대문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도매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 도매 시장에서는 도매를 하고 있다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많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이너들을 매년 전시회나 그 다음에 또 패션 그 위크라고 하는 뭐 국내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패션 위크라고 불리는 동대문 DDM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 플랫폼에 소개된 그다음에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이 저희의 주 대상이고요. 그들은 패션에 대한 열정과 디자인에 대한 많은 미래의 어떤 계획들과 포부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경제 활동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한 그들의 약점을 저희가 보완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하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좀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그 디자이너라고 하는 영역의 분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런웨이라고 하는 레드카펫에서 자신의 그 작품 활동을 보여주는 것만이 과연 디자이너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협력 업체 수가 현재 한 300여 곳 정도 되고요. 그 300여 곳의 디자이너들이 현업에서 상업 활동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있고, 작품 활동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있고, 시즌을 건너뛰어서 여유가 되면 작품 활동을 하고, 또 여유가 어려우면 또 상업 활동을 하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결국 이들이 미래에는 굉장히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리소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2013년부터 이 창업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오신 건가요? 약 4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기간으로는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패션 사업을 시작한 지는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고요. 네. 이 지금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유통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한 지 이제 2013년으로부터 해서 5년 정도 이제 돼가는 것 같고, 저희가 어반 유니온이라는 지금 현재 대형 유통업의 매장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올해 혹시 상반기는 사업 성과가 좀 어떠셨나요? 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기여서 저희들도 물론 똑같이 어려웠지만 어려운 때에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 2015년 10월에 브랜드 런칭을 했고요. 매장을 처음에 오픈한 게 2016년 5월에 매장 오픈을 해서 2017년 상반기에 8개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도 매장을 늘려가신다니까, 네, 좀 방송 마치고도 좀 노하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러면 뭐 매장을 늘리는 것 이외에 또 사업 중점 분야가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정확하게 둘로 나누자면 온라인 부분의 영역과 오프라인 부분의 영역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오프라인에 대한 영역은 꾸준하게 끊임없이 매장 오픈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방향일 것 같고요. 온라인 부분은 결국은 온라인도 똑같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6년부터 온라인 부분의 개발을 계속해서 해왔고, 현재 온라인 플랫폼인 쇼핑몰과 이미지 분석이라는 기술 확보를,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똑같이 연구소를 설립해서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서 또 이런 부분이 아직 개척이 안 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좀 성장 기회가 더 있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패션 사업은 전통적으로 기술이라는, 우리가 부르는 테크라는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 아니라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2차 산업을 거쳐서 3차 산업까지의 꾸준한 우리가 말하는 굴뚝 사업이었고요. 굉장히 적은 부분의 기술 도입만으로도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글로벌의 세계 굴지의 회사들도 이제 겨우 우리가 쓰고 있는 IT 기술에 정말 한 부분밖에 적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고, 그들이 저희가 앞으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술을 저희 산업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용기와 그리고 가능성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반기도 좀 그래도 확장을 하셨고, 또 이제 하반기에도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좀, 그래도 이 정도는 나도 어려움을 겪었다, 또 특별하게 이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어려운 점이나 또 그런 게 있었으면 좀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누구나 다 성장에는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도 저희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게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 비즈니스를 최초에 시작을 했을 때도 사실 저도 이 정도의 어려운 과정과 긴 시간에 걸쳐서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이 브랜드를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그냥 플랫폼으로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소개해주고 제 역할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즈니스라는 게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즈니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하루가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성과는 있지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였냐면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대표님들이 뭐 고민이 성장도 그렇고 또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사업을 하시면서 그동안 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보람이 좀 있었고 사업을 하길 잘했다 생각되는 그런 또 사례가 있으면 또 한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인디 브랜드와 인디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인디라고 불리우는 게 사실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에게는 전문가적이지 못한 아마추어 같은 이라고 사실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지금 빌드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디라고 불리우는 디자이너들을 영입해서 저희 매장에서 성장을 하고 저희 플랫폼에서 밸류를 얻어서 지금은 세계적인 네, 글로벌까지 진출을 한 네. 그런 디자이너들이 있고요. 네. 저희 인디 브랜드 중에서 저희와 함께해서 지금은 백화점을 포함한 국내 모든 유통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볼 때 기업가로서 네. 네,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사업 준비하셨던 그 동반성장이라는 그런 키워드에서 또 신진 디자이너들을 성장시키고 또 같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는 측면에서는 뭐 앞으로도 사업을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또 책임감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동대문 사입시장을 새로운 유통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는 안치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잠시 후에 조금 더 편안한 질의응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피드 큐로 이어갑니다. 네, 스피드 큐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대답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앞서 했던 질문들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지만 그만큼 가볍게 빠른 시간 내에 좀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답변할 시간을 제가 많이 안 드리니까 올해 더 솔직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사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업의 최종 목표는 동대문이라고 하는 세계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글로벌화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고요. 세계 최고의 패션 회사가 되는 게 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패션 업계에 몸담고 계신 사장님이라 그런지 패션 감각이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화면은 안 보이지만 신발을 보고 저는 특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한 질문, 답변 좀 바랄게요. 나는 특히나 평소 옷차림이 신경이 쓰인다. 하나, 둘, 셋. 많이 불편합니다. 편안하게 네. 다니기에는 바라보는 시각이 말씀대로 그렇죠. 있고요. 네. 독특하고 특별해서 좋은 기억을 준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옷을 입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팅 자리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도 조금은 이 틀을 깬 그런 패션을 좀 추구하시진 않으신가요? 네, 평범한 것보다는 특별한 것이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허락한다면 그래도 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게 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 회사에 있는 이 디자이너들, 함께 일하시는 디자이너들의 옷을 좀 착용하고 나가시고 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플랫폼 회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옷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연결만 해주시니까요. 네,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디자이너들의 옷은 많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일반 소비자들의 패션 소비 성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보통 이 인디 브랜드의 옷을 사는 소비자들은 이 패션 트렌드가 좀 어떤가요? 패션 트렌드가 인디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슬로우, 심플, 그다음에 네이처 뭐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고 편안하고 가성비 좋은 뭐 디자이너가 만들었다고 해서 예전처럼 가격이 고가이거나 좋은 소재를 썼다고 해서 가격으로 모든 게 기준이 되는 형태의 시장은 이제는 선택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디자이너의 어떤 감각과 능력이 담겨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은 가장 디자이너로서 가장 박수받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옷을 평상복을 추구하고요. 그 평상복에서 시작한 그 흐름이 지금 맘앤키즈라는 그 주부들로 하여금 멋을 낼 수 있는 패션을 보여주자. 네. 그게 저희 회사의 어떤 모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참 빨리 갔는데요. 배 교수님, 오늘 처음으로 저랑 호흡 맞춰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고요. 네. 또 우리 서로 궁금한 게 많아서 네. 대표님한테 서로 질문하느라고 양보하기도 하고 시간이 또, 모자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새로워진 경제큐 시즌2는 다음 주에도 배운철 교수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더 특별해질 게스트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